2026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공개된 KF-21의 새로운 비행 영상은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은 대한민국 공군과 방위산업이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는지를 은근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이 기존과 완전히 달랐던 이유는 탑승 인물과 임무 성격 그 자체가 전례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었던 KF-21 관련 비행 영상들은 주로 해외 수출 후보국 관계자나 공군 고위 장성들을 태운 상징적인 장면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KF-21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외교적 메시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장면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국가안보의 최상위 인물이 실제로 탑승한 항공기를 KF-21이 직접 무장을 한 상태로 근접 포위하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군사작전에서 국방부 장관은 단순한 VIP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전략자산이며 유사시 공격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는 최고 위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태운 항공기를 보호하는 임무는 해당 기체가 실전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맡길 수 없는 역할입니다. 이 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군 수뇌부가 KF-21의 전투 능력과 신뢰성을 이미 실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KF-21의 역할 변화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F-21은 KF-16이나 F-15K 같은 기존 전력에 의해 보호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직 시험 단계라는 인식이 강했고 실전 투입보다는 성능 검증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KF-21이 직접 다른 항공기를 호위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작전 개념상의 지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KF-21은 FA-50, TA-50, F-35, F-15K 등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과 동일한 편대 내에서 자연스럽게 기동합니다. 특정 기체에 뒤처지지도 않고 따로 분리된 시험 비행도 아닙니다. 완전히 동일한 전술 환경 속에서 편대 비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KF-21이 이미 공군의 전투체계 안에 상당 부분 편입되었으며 합동작전에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내려졌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편대 비행은 단순히 함께 날아간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항공기 간 베이터링크, 기동 특성, 속도 유지 능력, 조종 안정성,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까지 모두 검증되지 않으면 편대 비행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은 기존 전력들과 전혀 이질감 없이 같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이는 실전 배치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이 비행 영상이 공개된 시점과 거의 동시에 또 하나의 장면이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KF-21 양산이 진행 중인 공장 내부 영상입니다. 하늘에서 보여준 메시지가 전투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다면 공장 내부 영상은 지속성과 현실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이미 대부분의 조립이 완료된 KF-21 양산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외형상으로는 이미 실전 투입이 가능해 보일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생산 현황 공개가 아닙니다. 이미 조립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것은 양산 1호기와 2호기가 거의 최종 단계에 근접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비행 전 최종 품질 시험과 각종 기능 검증이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KF-21은 더 이상 설계도 소개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전력화 직전 단계에 도달한 실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장면은 엔진이 아직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기체 내부 구조가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보안이 철저한 전투기 생산 공정에서 엔진룸 내부가 이 정도로 노출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그만큼 KF-21의 기본 설계와 생산 공정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군사 매니아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의문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두 개 엔진 사이 그 좁은 공간에 위치한 독특한 구조물입니다. 얼핏 보면 짧게 잘린 삼각기둥 형태로 보이는 이 구조물은 일반적인 쌍발 엔진 전투기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형상입니다. 엔진 노즐이 원통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구조물의 평평하게 절단된 가장자리는 자연스럽게 맞물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에서 이런 틈새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증가시키는 잠재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불필요한 무게를 늘리고 스텔스 성능을 해칠 위험이 있는 구조를 굳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함시켰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의문은 KF-21의 진짜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세계 최강 전투기 중 하나로 평가받는 F-22의 구조와 연결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KF-21의 엔진 사이에 존재하는 그 독특한 구조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한 전투기의 이름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F-22입니다. 외형만 놓고 보면 KF-21과 F-22는 완전히 다른 기체처럼 보이지만 엔진 노즐과 그 사이 공간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설계 철학이 드러납니다. F-22 역시 두 개의 엔진 사이에 비슷한 형태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F-22의 경우 해당 구조물과 엔진 노즐의 외곽 형상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의 평평하고 매끄러운 면처럼 보이도록 처리되어 있어 레이더 전파가 반사될 수 있는 불필요한 각과 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단점이 아니라 스텔스 성능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이 바로 F-22의 추력 편향 2차 원 가변 노즐입니다. F-22의 엔진 노즐은 일반적인 원통형 구조가 아닙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자 형태의 노즐을 사용하며 노즐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으로 설계되어 레이더 반사를 억제합니다. 상부와 하부 노즐이 서로 연동되어 움직이면서 엔진이 분출하는 추력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추력 편향 노즐은 단순한 부가 장치가 아닙니다. F-22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기동 성능의 근원이며 전통적인 공력 조종 개념을 넘어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동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적인 전투기는 날개와 조종면을 이용해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기체를 제어합니다. 하지만 F-22는 여기에 더해 엔진이 뿜어내는 추력 자체를 방향 전환에 활용합니다. 말 그대로 엔진을 로켓처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는 실전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한 전투기는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기체의 자세를 유지하거나 급격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대 전투기가 상상하지 못한 각도로 기술을 틀고 순식간에 공격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근접 공중전에서의 생존성과 타격 능력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KF-21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KF-21은 현재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F-22와 유사한 구조를 엔진 사이에 넣어두었느냐는 것입니다. 당장의 성능만 놓고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구조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이 KF-21 개발의 방향성과 장기 목표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KF-21은 처음부터 추력 편향 노즐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해당 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를 통합할 것을 전제로 동체 형상과 내부 구조가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한국이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 개발 흐름과 공식 자료를 통해 충분히 뒷받침되는 해석입니다. 현재 시험 비행 단계에 있는 KF-21 시제기들만 보더라도 이미 상당히 인상적인 기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추력 편향 노즐이 추가된다면 조종사가 감당해야 할 중력과 속도 자체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정도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상 활주로에서 이륙한 직후 거의 수직에 가깝게 상승하는 F-22의 기동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오래전부터 추력 편향 노즐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군이 과거에 공개한 항공기술 응용 연구 목록에는 고기동 2차 원 가변 노즐 관련 항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발성 아이디어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기술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추력 편향 노즐은 전투기 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엔진 개발 영역에 있습니다. 노즐이 아무리 정교해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엔진 출력과 내구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KF-21의 미래 기동 성능은 엔진 기술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을 둘러싼 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KF-21의 미래 기동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이 엔진 개발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은 한국이 실제로 어디까지 준비해왔는가로 옮겨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력 편향 노즐을 하나의 독립된 기술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엔진 설계와 소재 기술, 열 관리 능력이 함께 맞물려야만 가능한 고난도 영역입니다.
그리고 KF-21을 둘러싼 여러 단서들은 한국이 이 복잡한 퍼즐을 단계적으로 풀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군 관련 자료를 통해 공개된 항공 엔진 개발 로드맵에는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2차원 배기 노즐입니다. 이는 추력 편향 노즐 그 자체는 아니지만 바로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핵심 기반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2차 원배기 노즐은 엔진에서 분출되는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를 원통형으로 그대로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납작하고 넓은 단면으로 눌러 분사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구조는 마치 평평한 노즐을 장착한 것처럼 배기 흐름을 제어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기가스의 형태를 조절함으로써 적외선 신호를 줄이고 노즐 주변 형상을 기체와 일체화해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22의 2차원 추력 편향 노즐 역시 상하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배기가스는 가로로 납작한 판 형태로 분사됩니다. 이 때문에 항공엔진 전문가들은 2차 원배기 노즐을 본격적인 2차 원 추력 편향 기술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KF-21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엔진 사이 구조와 후방 형상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은 바로 이 기술적 진화를 염두에 둔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적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기술이 성숙했을 때 무리 없이 통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만약 향후 KF-21의 발전형인 블록 3단계에서 2차원 추력 편향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기동 성능의 차원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고속 상태에서도 순간적으로 90도에 가까운 받음각을 구현할 수 있는 초고기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개 비행을 위한 성능이 아니라 실전 공중전에서 상대의 조준을 무력화하고 생존 확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가능성을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KF-21 개발 초기부터 동체 형상과 내부 구조를 미래 기술 수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둔 것은 기술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배수진을 치듯 나중에 물러설 수 없도록 구조부터 준비해둔 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체 설계가 준비되어 있어도 엔진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모든 계획은 공허해집니다. 추력 편향 노즐은 엔진에 극단적인 부담을 주는 장치입니다. 배기 흐름을 인위적으로 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이를 견디기 위해서는 고도의 소재 기술과 정밀한 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KF-21의 진정한 완성은 항공기 개발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엔진 국산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KF-21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기한 기종의 성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국이 항공 엔진이라는 가장 높은 벽을 넘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공개될 KF-21의 생산 구조와 가격 전략, 그리고 국산 엔진 개발을 둘러싼 치열한 현실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KF-21의 기술적 진화가 엔진과 추력 편향이라는 고난도 영역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야기는 현실적인 문제인 생산과 가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라 하더라도 실제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전력화와 수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세계 군사 시장을 놀라게 할 선택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KF-21은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진입하면서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생산 시스템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전통적인 전투기 생산 방식은 수작업 비중이 매우 높고 숙련된 기술자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 속도가 느리고 대량 주문이 들어와도 단기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KF-21의 생산 라인은 이 공식을 과감하게 깨뜨렸습니다. 대형 부품 생산과 조립 과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생산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중앙동체와 전방동체, 후방동체를 각각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이를 자동화 로봇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결합하는 방식은 기존 전투기 생산 공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접근입니다. 이로 인해 수일이 걸리던 조립 과정이 몇 시간 단위로 단축되었습니다. 전투기 조립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 중 하나는 리벳 공정입니다. 전투기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리벳이 필요하며 이 하나하나가 구조 강도와 스텔스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는 이 공정을 사람이 직접 수행했지만 KF-21 생산 라인에서는 리벳 구멍 가공과 체결 과정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동화 전략은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KF21의 대당 가격이 1,300억 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공개된 양산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쌍발 엔진 스텔스 전투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국제시장에서 사실상 게임 체인저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같은 세대의 다른 전투기들이 대당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KF21의 가격 경쟁력은 단순한 우위가 아니라 충격에 가깝습니다. 이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인건비가 낮아서도 성능을 타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생산 초기부터 자동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기체 구조, 그리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활용한 부품 공급망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대형 구조물과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도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KF21의 가격 구조는 수출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단발 엔진 전투기 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쌍발 엔진 스텔스 전투기를 제시한다는 것은 기존 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제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종의 성공 여부를 넘어 한국 방위 산업 전체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산의 마지막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되는 엔진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기체 가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생산 단가를 더 낮추고 장기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엔진 국산화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문을 향한 움직임은 이미 조용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의 가격 경쟁력이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은 마지막 남은 핵심 요소로 집중됩니다. 바로 엔진 국산화입니다.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기체 전체의 성능과 생존성, 그리고 국가 항공산업의 자립 여부를 가르는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현재 KF21은 해외 기술에 기반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선택은 임시적인 해법에 가깝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개발 난도가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막대한 비용과 긴 개발 기간, 그리고 실패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미 완성된 해외 엔진을 선택해왔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 역시 기존 엔진을 계속 사용하면서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엔진을 해외에 의존하는 순간 생산 단가는 물론이고 수출 전략까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는 제3국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정치적 변수에 따라 공급이 중단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전투기 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이 진정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엔진 국산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이미 엔진 국산화를 위한 전면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항공 엔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소재 확보를 위해 여러 기업과 연구기관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고온을 견디는 엔진 소재 기술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과 같은 고기동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소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개된 시험 결과는 이러한 노력이 단순한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온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이는 항공기용 엔진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공엔진 전문가들은 이 성과가 축적될 경우 엔진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비용을 낮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항공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미래 전투기 개발의 선택지를 넓히는 기반이 됩니다. KF21 이후의 차세대 전투기 혹은 무인 전투 항공기 개발에서도 이 기술들은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KF21 엔진 개발은 하나의 기종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한국 공중전력의 미래를 좌우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개발이 계획대로 이어진다면 KF21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전투기가 아니라 성능과 생산성, 자립성을 모두 갖춘 드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 방위 산업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는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어떤 최종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그 답은 KF-21이 완전한 양산체제로 들어서면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KF-21의 이야기가 엔진 국산화와 미래 기술로 이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것은 이 전투기가 KF-21은 단순히 한 기종의 성능이나 가격 경쟁력을 넘어 한국 공군의 운용 개념과 방위 산업의 위상을 동시에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현실 속에서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KF-21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단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생산 속도 자체가 기존 전투기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자동화 공정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경우 한 달에 여러 대의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전시 상황이나 대규모 수출 계약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전력을 증강하거나 납기를 맞출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이 능력은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국제시장의 반응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그동안 전투기 수출 시장은 소수 강대국이 사실상 독점해왔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KF-21은 이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쌍발 엔진을 탑재한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시함으로써 선택지를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무기 수출 성공을 넘어 시장 구조 자체의 균열을 만드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KF-21이 단독 플랫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전투기를 중심으로 레이더, 항공전자장비, 무장체계, 엔진과 소재 기술까지 연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축적된 기술들은 이후의 무인 전투기나 차세대 공중전력 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KF-21은 시작점이자 연결고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KF-21의 등장은 공군 운용 개념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가의 전략 자산을 소수 운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충분한 수량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평시 훈련 효율부터 유사시 대응 능력까지 전반적인 전투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KF-21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은 이를 도전적인 시도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을 거쳐 양산 단계에 진입했고 가격과 생산성까지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설계 여지까지 남겨두었다는 점은 이 전투기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KF-21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전투기 개발은 국가산업과 기술력의 총합이 반영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KF-21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은 한국이 더 이상 뒤를 따라가는 위치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KF-21은 실험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앞으로의 공중전력 지형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나갈 것입니다.